인연이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임신 7개월이던 저는 눈 덮인 모스크바 공항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짧았던 만남, 끊긴 연락,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 저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을 준 사람은 뜻밖에도 남자친구가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한국으로 오세요. 아들이 책임져야 할 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던 한국인 어머니는 군인처럼 반듯한 자세로 서 계셨습니다. 정인숙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인숙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요. 당신은 이제 제 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한민국에서의 살. 오늘 저는 한 외국 여대생이 한국에서 진짜 가족을 만나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여러분은 한국이 왜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라 불리는지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제 이름은 안나 소콜로바입니다. 21살이었던 저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지만 1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가정 형편 때문이었죠. 아버지 표트르는 기계공장 관리직이셨지만 월급만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빠듯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작은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런 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던 2023년 가을,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하늘이라는 이름의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하늘은 21살 저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강릉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유럽 배낭여행을 하던 중이었죠. 모스크바에서 2주를 머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하늘은 다른 손님들과 달랐습니다. 카페에 들어올 때마다 제게 인사를 건넸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구석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노트북으로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건축 도면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그리는 거예요? 하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꿈이요. 언젠가 이런 집을 짓고 싶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제 근무가 끝나고 하늘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걸을래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은 제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안나는 뭘 좋아해요? 꿈이 뭐예요? 저는 처음엔 대답하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했어요. 숫자 속에는 세상의 모든 규칙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죠.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왜 포기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없었고 결국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을 걸으며 들어줬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동정의 눈빛도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버지 표트르는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이 그렇듯 가부장적이었고 딸인 제게는 더 엄했습니다. 여자는 공부보다 가정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어려웠고 제가 버는 돈도 필요했으니까요. 하늘은 조용히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강하다고요?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뿐인데요. 하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강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늘은 매일 카페에 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에 맞춰서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걸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차가운 밤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은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어요.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을요. 저는 하늘의 꿈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꿈은 이미 포기한 것 같았지만 하늘의 꿈은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안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꿈은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살아있는 거고요. 저는 하늘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어쩌면 제 꿈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물었습니다. 안나, 혹시 한국에 대해 알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화에서만 봤어요. K-팝도 좀 알고요. 하늘이 웃었습니다. 한국은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따뜻하고 서로 도와주죠. 안나도 언젠가 가보면 좋겠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예언이 될 줄은요. 우리는 매일 밤 만났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은 후 새벽까지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은 한국 문화에 대해 들려줬고 저는 러시아의 시와 문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마음은 닿아 있었습니다. 2주는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하늘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스크바 곳곳을 함께 걸었습니다. 붉은 광장도 가고 모스크바 강변도 걸었습니다. 하늘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이 말했습니다. 안나, 나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하늘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하늘은 곧 떠날 거니까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군대에 가야 했습니다. 저도 하늘을 좋아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를 했습니다. 차가운 모스크바의 밤 공기 속에서 우리의 입김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하늘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하늘의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 밤 하늘은 제게 이메일 주소를 줬습니다. 연락할게요. 군대에 가도 편지 쓸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공항에서 하늘과 작별했습니다. 꼭 연락해요. 하늘이 약속했습니다. 저는 하늘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하늘은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제 마음속에 있었으니까요. 하늘이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군대 준비로 정신없겠죠. 하지만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늘,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당신이 보고 싶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냈습니다. 하늘, 걱정돼요. 답장해 주세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늘은 왜 연락을 안 하는 걸까요? 저를 잊은 걸까요? 그냥 여행지에서의 짧은 로맨스였던 걸까요?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메스꺼웠고 몸이 나른했습니다. 생리도 멈췄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저는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2줄이 나타났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이라고요? 하늘의 아이를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임신 8주라고 했습니다. 축하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하받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연락도 안 되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에게 말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하늘에게는 어떻게 연락해야 할까요? 임신 3개월이 됐습니다.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하기로 했습니다. 하늘, 저는 지금 임신했어요. 당신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답장해 주세요. 제발요.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일째 되는 날 답장이 왔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늘일까요?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발신자는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정인숙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지? 이메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나 씨, 저는 정하늘의 어머니 정인숙입니다. 아들의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당신의 메일을 봤습니다. 하늘이는 지금 군 훈련소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상황을 알게 됐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국으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늘의 어머니라고요? 저를 도와주겠다고요? 믿어도 될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인가요? 저를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다음 날 또 이메일이 왔습니다. 안나 씨, 제 아들이 벌인 일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비행기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오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사람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2024년 1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배는 많이 불러 있었고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저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정인숙이었습니다. 인숙은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군인처럼 반듯한 자세였습니다. 인숙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안나 씨, 잘 왔어요. 힘들었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숙이 웃었습니다. 울지 마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인숙의 집은 강릉에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인숙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들 하늘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인숙은 제게 방을 내줬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인숙은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해요. 아기도 잘 크고 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인숙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인숙은 저를 다문화 센터에도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한국어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어요. 저는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센터에는 저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다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용기가 났습니다. 인숙은 매일 제게 한국 음식을 해줬습니다. 임산부는 잘 먹어야 해요. 미역국, 김치찌개, 된장국.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맛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 할 수 있게 됐고 동네 사람들도 제게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인숙이 말했습니다. 안나 씨, 하늘이가 휴가 나와요. 이번 주말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늘을 만난다고요? 저는 떨렸습니다. 하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요? 주말이 됐습니다. 저는 집에서 하늘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짧아진 머리, 그을린 얼굴. 하지만 여전히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은 저를 보자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제 배를 봤습니다. 안나?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하늘, 오랜만이에요. 하늘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말 안나야?
정말 여기 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락도 못하고. 하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했지?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저도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하늘이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아기. 하늘이 울었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인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하늘아, 그만 울어. 안나가 놀라잖아. 하늘이 일어나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숙이 하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당연한 일했어. 이제 내가 책임져야지. 행복한 시간도 잠시 일주일 후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표트르였습니다. 안나,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 한국이라고? 당장 돌아와. 저는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내 친구한테 들었어. 임신했다며? 그것도 외국 남자애를?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여기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 딸이 외국에서 혼자 애를 낳게 둘 수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아버지가 한국에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바로 강릉으로 왔습니다. 인숙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안나, 나와.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인숙이 먼저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숙입니다. 아버지가 인숙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숨긴 거요? 인숙은 침착했습니다. 숨긴 게 아닙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보호? 내 딸을 이용하는 거 아니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빠, 그렇지 않아요. 인숙 어머니는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나, 집으로 가자.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저는 여기서 아기를 낳을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신 차려. 너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그때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휴가를 내고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늘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뭔데?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하늘입니다. 안나의 아이 아버지고요.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책임? 너 같은 애송이가 무슨 책임을 져? 하늘은 당당했습니다. 저는 군 복무가 끝나면 안나와 결혼할 겁니다. 아이도 제가 키우겠습니다.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내 딸은 러시아로 데려간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숙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하늘도 놀라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숙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안나를 러시아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표트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어머니가 다른 나라의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전직 군인입니다. 평생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안나를 책임지는 건 저의 의무입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인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어머니요. 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부끄러운 어머니입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소.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함께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인숙은 한국의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의료 혜택, 육아 지원.
하늘은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군대를 마치고 취직해서 가정을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여기서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인숙은 아버지를 여러 곳에 데려갔습니다. 먼저 다문화센터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많은 외국인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존중받아요. 한 베트남 여성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줬어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다문화 가족에게는 여러 지원이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 육아 수당, 언어 교육, 취업 지원까지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정말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해주나요? 공무원이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모두 평등합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동네 주민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아버지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안나는 이제 우리 동네 식구예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기 낳으면 우리가 다 도와줄 거예요. 아버지는 그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와 저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안나, 내가 옳았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진짜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는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존중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저도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아버지는 러시아로 돌아가기 전에 인숙에게 말했습니다. 제 딸을 잘 부탁합니다. 저보다 당신이 더 좋은 부모인 것 같습니다. 인숙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나는 이제 우리 모두의 딸입니다. 2024년 3월 저는 강릉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인숙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안나. 정말 잘했어요. 하늘은 휴가를 내고 왔습니다. 딸을 아는 하늘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 안나. 정말 고마워.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소희라고 지었습니다. 작은 희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아버지도 다시 왔습니다. 손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소희를 안고 울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출산 후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배웠습니다. 수학적 감각을 살려 그래픽 디자인을 했습니다. 재미있었고 실력도 늘었습니다. 인숙은 제가 공부하는 동안 소희를 봐줬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요. 소희는 내가 볼게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인숙은 정말 제 어머니 같았습니다. 아니, 제 친어머니보다 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은 6개월 후 군대를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처음 입어본 한복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나, 사랑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저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하늘. 지금 저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고 소희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인숙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 살며 소희를 돌봐주십니다. 러시아 아버지도 1년에 2번씩 한국을 방문합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인숙 어머니 때문입니다. 인숙은 제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봄에 태어난 소희는 이제 3살이 됐습니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러시아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엄마, 할아버지 언제 와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러시아에 계신 외할아버지 표트르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오신대. 소혜 보고 싶어 하시네. 소희는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1년에 3번씩 한국을 방문합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하셨고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안나, 한국은 내가 본 나라 중 가장 따뜻한 곳이야.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모스크바에 계실 때도 한국 드라마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강릉의 한 디자인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신입 디자이너로 시작했지만 실력을 인정받아 승진했습니다. 제 전공이었던 수학적 감각이 디자인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저를 존중해 줍니다.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월급도 꽤 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됐죠. 하늘도 건축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집들을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어요. 하늘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숙 어머니는 여전히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제 57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매일 아침 소희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시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인숙은 제게 친어머니 이상의 존재가 됐습니다. 제 고민을 들어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안나,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인숙은 늘 저를 걱정해 주십니다. 저도 인숙을 진심으로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소희도 할머니를 무척 따릅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소희가 인숙을 안으면 인숙은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할머니도 소희 사랑해. 1년 전부터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센터에 가서 새로 한국에 온 외국인 여성들을 돕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처음엔 어려워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따뜻해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요. 센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나 씨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용기를 얻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기뻤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니요. 지난달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겁니다. 국적 수여식에서 태극기를 받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한국 사람입니다. 러시아인 안나 소콜로바가 아니라 한국인 정한나입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인숙이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새로 태어난 날이니까 미역국을 먹어야지. 하늘이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소희는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러시아에 계신 아버지도 영상통화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안나 축하한다.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모스크바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았겠죠.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낯선 나라로 왔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제 꿈도 이뤘습니다. 디자이너가 됐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습니다. 어제 소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이 좋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는 한국이 정말 좋아. 여기서 엄마는 행복해.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한국이 좋아요. 저는 소희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자랄 겁니다.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숙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을요.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책임감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오늘도 저는 강릉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다고요.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딸 소희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 하늘과 함께, 그리고 저의 진짜 어머니 인숙과 함께요.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가족을 찾은 러시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